이스라엘은 오늘 이란 정권의 꼭두각시인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 전선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하여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식 성명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는 여러 날에 걸친 장기적인 전투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몇 주 전에 이란을 공격하려 했으나 작전 시작을 연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지역 전역에 걸친 대리 세력, 특히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군사작전에 대한 모든 준비 과정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본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의 예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방위군이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하여 레바논에서 공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가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날에 걸친 장기적인 전투에 대비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작전이 단순한 로켓 공격에 그치지 않고 헤즈볼라 무장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지상작전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원인은 시아파 무장단체가 유대 국가를 공격한 데에 있습니다. 3월 2일 새벽 헤즈볼라는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선언하며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하이파에서는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고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한 발의 로켓은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으며 다른 두 발은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최소 2대의 드론이 상부 갈릴리 상공에서 격추되었으며 부상자나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관련된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특히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아 지역이 폭격을 받았으며 이 지역은 여전히 해당 조직의 통제해 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 조직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한 폭격으로 12차례 이상의 폭발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고위급 테러리스트들과 남부에 있는 조직의 한 주요 수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라비아와 알라하다드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모하메드 라아드, 즉 정치 부문과 의회 내 저항 충성파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통제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까지 31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나라의 총리 나와프 살람은 해당 단체의 공격을 무모한 조치라고 부르며 이는 레바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추가 행동의 정당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레바논이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11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하고 남부 지역의 거점을 현지 군대에 이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아니라 정규군에게입니다. 그때부터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모든 휴전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한편 오늘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일주일 먼저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은 작전 및 정보상의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지연 덕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두 가지 평행한 선택지 중에서 일주일 더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이거나 전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네바에서 열린 마지막 핵 협상 라운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란에게 진정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가 사실상 그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두 번째 협상 라운드가
2월 17일에 큰 진전 없이 끝난 후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이미 4일 뒤, 즉 2월 21일에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2월 26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나중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 지역의 악천 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주된 원인이 미국 측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과의 더 나은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들을 공격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고위 관리들이 모인 여러 회의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평범한 회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정보기관은 하메네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한 장소에 많은 관리들을 모은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 이히엘 레이터는 목표가 2번의 별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의 모두 이란을 휩쓴 시위 물결에 대한 잠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초기 회의와 갱신된 회의 사이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공격 날짜가 다가오면서 하메네이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어떤 지하 벙커로 이동할까봐 점점 더 걱정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다른 회의들도 지상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와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즉각적인 공격이 없을 것처럼 신호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하메네이가 지혜에 숨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데올로기적 신정체제는 그 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신에게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성한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죽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또한 예정된 또 다른 협상 라운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에서는 미국인들과 이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제네바 회담에서 실제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스라엘 관리가 말하길 제네바 협상의 목적은 새로운 공격 날짜까지 시간을 벌어 이란인들이 여전히 외교가 트럼프의 주요 방안이라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관리는 새로운 공격 날짜가 전술적이고 작전적인 고려에 따라 정해졌으며 협상은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제네바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봤다면 그는 공격을 다시 연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명의 미국 관리도 제네바 협상이 속임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비트코프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단순히 이란인들을 속이기 위해 연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세션이 끝나자 쿠슈너와 비트코프는 미국의 최종 제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 문서에는 이란이 1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와 이후에는 상징적으로 농축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의 민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료로 핵연료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으면 우리가 우라늄을 제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팀은 이란이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즉, 경고를 한 셈이죠. 하지만 그때 이란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비트코프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보고했고 그 후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리가 말하길 그리고 이제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제네바를 포함해 공정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합의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